이 70%는 시장에 나올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네. 30% 갖고 수요와 공급을 조절해야 되다 보니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성이 있다고 분석하는 전문가들이 많이 있어요. 네. 비트코인 가지고 빵 사 먹은 얘기, 비트코인 가지고 피자 사 먹은 얘기, 심지어 아들 친구들한테까지 피자 돌렸던 얘기, 수십억 원어치 뭐 사 먹었다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실화입니다. 그리고 비트코인도 어느덧 가자 했던 그 꿈의 목표 1억 원을 돌파했는데 돌파하고 나니 그런 걱정이 들어요. 있는 사람들은 더 가려나? 없는 사람들은 나만 없는 건가? 그리고 불안해하는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앞으로 여기가 끝이다, 급락할 거다 이런 비관론도 있는데 어떤 점에서 시장의 방향성을 체크해봐야 할까요? 미디어스피어 강정수 박사에게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박사님 코인 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2012년에 네. 독일에 가는 일이 있어가지고 네. 그 코카콜라를 자판기로 팔아서 한번 테스트해봐라 그래가지고 제발. 그때 좀 사가지고 그거 사 먹고 말았어요. 코인으로 콜라 사 콜라. 드신 네, 분. 그거는 시험 삼아서 한번 해보자는 차원에서 이걸로 현물을 살 수 있다라는 차원에서 신기해서 해보셨죠? 네, 그때 제가 또 한국에 무슨 뭐 크립토 협회 뭐 이런 위원으로 들어가가지고 한번 테스트 해봐야 되겠다. 크립토 협회라 함은 가상자산의 전문가들이 모이는 협회인데 네네네. 그때 되게 초기에 그런 그렇죠. 글들을 좀 써서 그런 전문가도 코인으로 콜라 사 먹었다. 네. 여러분 비슷해요. 저도 네. 빵 사 먹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2억 원어치. 그때 왜 제과점이 받아주는 데 있었어요. 저 그래. 인천 쪽에. 어. 그리고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신촌 일대 곱창집에서 비트코인 받아주는 데 있었고 명동의 실내 사격장에 이더리움 받아주는 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독일 베를린에는 자판기를 만들어놨어요. 네. 코인으로 살 수 있는. 그래서 이런 거 한번 테스트 해봐야 된다. 강원도에는 놀이기구를 코인으로 탈 수 있는 데도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 비트코인의 질주가 놀랍다 보니 이런저런 얘기를 하게 되는데 네. 온라인 커뮤니티에 나 이 정도 벌었다. 아까 설명을 잠깐 오해하신 것 같은데 20억 원을 투자했던 그 사람은 20억 원으로 15억 원을 벌어서 총액이 35억 원이 넘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네. 물론 그 사람이 올린 그 잔고가 진짜라는 건 우리가 확인을 못합니다만 가격 상승이 하고 있다는 것만 분명하잖아요. 네. 왜 이렇게까지 오릅니까? 그러니까 우선은 이제 정리를 해야 될 것은 여러 가지 주장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비트코인이 흔히 말하는 가치의 펀더멘털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것이 전체적으로 우리 금융 시스템을 다 바꿀 것이다. 미래의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다. 기술로서 네. 이렇게 가치를 믿고 가시는 분들이 존재하고 이제 이번에 현물 ETF 승인된 걸 보면서 이제는 비트코인은 투자 자산이다. 그냥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될 뿐이다. 이렇게 믿는 파가 두 파가 있다라는 걸 전제로 하고요. 저는 좀 후자편인데요. 후자편에서 수요와 공급 면에서 보자면은 가장 큰 거는 공급이 지금 제한되어 있고 수요가 높기 때문에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다라는 건데 공급이 오르는 이유는 하나씩 설명드리겠지만 크게 세 가지죠. 바로 현물 ETF가 승인되면서 기관 투자자들이 펀드니까 이걸 실제로 사들여야 되고 나중에 입증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블랙락이라든지 아크라든지 피델리티라든지 이런 데서 지금 대규모로 사들이고 있다라는 측면이 하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수요가 높아지면서 공급이 줄어든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여러분들도 아셔야 되는 것이 비트코인 중에는 리퀴비드 비트코인 즉 유동성 지금 유통되고 있는 비트코인이 있고 지금 유통되지 않고 있는 비트코인이 있습니다. 근데 2011년 기준에서는 이 유통되지 않고 있었던 비트코인이 전체 비트코인이 30%였어요. 근데 2013년 하반기에 가면서 이것이 70%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전체 발행된 지금의 비트코인 중에서 70%는 유동성이 없으니까 이 유동성이 없다는 건 12개월 동안 시장에 한 번도 등장 안 한 거예요. 이거 30% 갖고 하니까 이거는 워낙 수량이 작은데 사람들이 사고 팔려고 하니까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원인이 올 4월 중순이나 하반기로 예상되고 있는 비트코인 반감기에 대해서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이 반감기가 오면 확실하게 시장에 공급되는 비트코인의 양이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수요는 높은데 공급이 줄어든 이 구조적인 상황이 가격을 끌어올리고 있는 구조적인 원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이제 구조적으로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는 아마 한 번쯤 다 들어보셨을 텐데 제도권에서 비트코인을 인정한다. 이게 사람들을 굉장히 안심시키는 요인이 있는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기관 투자자들이 지금
미국에서 ETF 승인하고서 13조 원 이상을 여기다 쏟아 부었잖아요. 그렇죠. 더 산다고 하고. 아니 이 와중에 영국에서 아니 미국으로만 가지 마. 우리도 승인할 거야. 기관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을 베이스로 한 ETN을 네. 사용할 수 있게 한다는데 이건 또 뭡니까? 그러니까 ETF하고 ETN은 이제 구별하실 때 네. 막 끝에 단어가 이제 F는 펀드고 끝에 단어가 ETN은 N이니까 N은 증권이나 채권을 얘기하는 네. 거고요. 그러니까 무담보 증권 같은 거죠. 그래서 2년 뒤에는 20%의 어떤 수익률을 주겠다. 그런데 못 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리스크가 크지만 그러니까 20%는 그 사이에 코인값이 그만큼 올라야 되는 그렇죠. 거죠. 20% 정도는 안전하게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증권사나 은행에서 보통 발행을 하는 거고요. 무담보입니다. 펀드 같은 경우 ETF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한 10개 정도 이상을 구성을 해줘야 되잖아요. 뭐 여기다가 비트코인을 담을 수도 있고 이더를 담을 수도 그렇죠. 있지만 여기다가 뭐 테슬라를 담을 수도 있고 엔비디아를 담을 수도 있고 있다고 하면 실제로 사야 되는 그리고 거죠. 실제로 사는 것을 네. 미국의 증권거래 뉴욕 증권거래위원회에다가 입증을 해야 됩니다. 내가 우리가 진짜로 이걸 가지고 있다. 영수증 떼와 그러니까 이 이건 얘기죠? 담보죠. 네. 담보가 있는 거고 그 자산을 운영하는 거고 이건 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거고 언제든지 이 수익률 보고서 내가 이거 갖고 있는 증서가 앞으로 더 벌 수도 있으니까 나 지금 팔래. 또는 나 지금 올랐더라도 앞으로 더 벌 수 있으니까 지금 살래. 이렇게 이제 ETF는 F니까 펀드라는 특징이 있고 N은 증권이기 때문에 정해진 수익률을 받을 수 있다는 안정성도 있지만 그것이 날아갈 수 있다는 부담감도 있다. 이렇게 이제 구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ETN은 그래서 결정적으로 안 사도 됩니다. 네. 정해진 날짜에 이 정도 수익을 보장한다는 거기 때문에 네. ETN 자체에 이 가지고 있지 않아도 된다. 기관 투자자에 한정해서 승인을 해주겠다는 입장인데 이것도 2분기부터 상장 신청 받는다고 했죠. 네네네.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비트코인이 전체적으로 지금은 수요가 급증을 하는데 공급량은 제한돼 있고 원래 그 채굴에서 추가로 들어오는 양이 조금씩 있었잖아요. 네. 근데 요걸 채굴해도 주는 코인이 줄어든다. 이게 반감기라고 하는데 네. 반감기가 겹친다. 이 네. 반감기 설명을 좀 해볼까요? 그러니까 이 비트코인의 이 처음 설계부터 비트코인이 일정량을 도달하면은 예를 들면 우리가 비트코인을 채굴을 한다는 게 뭐냐면은 이렇게 증명 책임 같은 걸 하게 되면서 거기에 대한 보상으로 주는 거잖아요. 보상으로 주는 이 비트코인이 보통 6.25 비트코인입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가격이 올라서 거의 뭐 40만 달러가 넘고 5억 가까이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러한 입증 책임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채굴하는 사람들에게 채굴에 대한 대가를 이 승리에 대한 대가를 주는 것을 보통 이건데 이것을 4년에 한 번씩 50%로 떨궈요. 그래서 지금 6.25인데 만약에 이번에 4월에 되면은 3.125 비트코인이 되는 겁니다. 똑같은 행위를 했을 때 네. 지난번이면 현재 시세로 6억 원 넘게 줬는데 네. 이제 3억 원어치만 준다. 그렇죠. 그렇게 되니까 시장에 나올 수 있는 비트코인이 반으로 줄어드는 거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2024년이니까 아직 지난번에 지금까지 4번이 있었는데 지난번에 있었던 것이 2020년이었어요. 2020년에도 보면은 3개월 동안 지나면서 한 33%가 오르고 6개월 지나면서 80%가 오르고 그리고 1년 후에는 500%까지 상승을 합니다. 그리고 야. 그것이 2021년 대단히 높았던 건데 네. 또 폭락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일시 정도 이 반감기가 작동하게 되면은 공급이 줄어들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간다라는 역사성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이제 요번이 거의 마지막 반감기가 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비트코인을 총 발행할 수 있는 것이 2,100만 토큰인데 지금 벌써 1,960만 토큰을 채굴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번이 아마 거의 마지막일 거라고 보고 있는데 이제 논쟁이 되는 것은 원래 항상 우리가 투자 가치라고 하는 것은 투자의 어떤 가격이라는 것은 미래의 어떤 가치를 반영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부 전문가는 이제 반감기가 올 거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더 올라간다는 사람이 있고 일부 또 전문가에서는 반감기를 예측했기 때문에 지금 올라간 거다. 선반영. 그러니까 이미 선반영된 네. 거기 때문에 벌써 이제 그리고 이 반감기가 뭐 7월이나 8월, 9월이 아니라 4월이에요, 여러분. 그렇죠. 4월에 반감기가 있기 때문에 이건 반영됐다고 봐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 보셔야 될 것들이 미국의 4월이 세금 내는 시간입니다. 모든 투자자들이 이 세금을 내야 되는 팔아서 거거든요. 세금 낼 수 있다. 그러면은 보통 현금을 갖고 세금을 내는 게 아니라 그렇죠. 자신이 투자한 주식이라든지 코인이라든지 크립토에서 이걸
일부 팔아서 미국 재무부에 내야 되는 이 수천억 달러 정도의 규모가 이동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4월, 5월은 수천억 달러가 인출돼서 투자 시장에서 인출돼서 들어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많은 매물이 나올 것이다. 그래서 이제 4월을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가격을 예측함에 있어서 ETF 이제 승인이 이미 승인이 끝난 게 아니라 이제 승인을 시작하겠다고 SEC에서 뉴욕 증권거래소에 선언을 한 건데요. 이 전체 승인 과정이 1년이 걸립니다. 1년이 걸리면 지금부터 예를 들면 블랙락이라든지 아크라든지 이런 비트코인 ETF를 만들겠다고 지금 선언한 곳에서 엄청나게 사들였을 거 아니에요. 이것을 다 사들인 것이냐 벌써. 아니면 그중에 일부만 사들인 것이냐. 이걸 알 수가 없는 거거든요. 자신들이 구성하려고 하는 펀드에 지금 목표치 ETF 비트코인 목표치를 100% 사들였으면 더 이상 수요는 없을 거고 기관 투자자들의 아직 50%밖에 안 사들였으면 아직도 50%는 남은 것이고. 근데 이거를 지금 기관 투자자들이 안 밝히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게 장사하는 노하우인데 안 가르치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전문가들 사이에서 지금 시장에 이 정도 수요가 생긴 거 보니까 충분히 다 산 것 같은데 아니 더 살 것 같은데 요 논쟁도 가격을 이제 좌우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것은 이제는 정말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비트코인 가격이 결정되다 보니까 지금은 수요가 급증하고 개인 투자자를 떠나서 기관 투자자들의 수요가 급증하고 공급이 제한되어 있는 구조적으로 제한되어 있는 아까 말했던 시장에 나와 있는 유동성 이 비유동성 비트코인이 전체 비트코인 채굴량에서 70%가 된다라는 것. 사람들이 키 잊어버렸다라는 거잖아요. 잊어버리거나 정말 신념에 차 있어서 내가 언제 끝까지 가보리라 뭐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고. 아니 최근에 수익 인증글 올라온 분들을 보니까 뭐 투자기가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더라고요. 뭐 그 정도의 확신해 가지고 계셨던 분들은 안 팔고 있다는 얘기인데. 네네. 네. 정말로 안 팔고 있는 신앙과 같이 안 팔고 있는 분들이 좀 일부 있고요. 그리고 지금 기관 투자자들이 ETF 구성하기 위해서 사들인 거는 시장에 못 내놓습니다. 갖고 있어야 되는 것을 증권거래위원회에 보고를 해야 되는 거니까 이것도 그럼 시장에 못 나오는 거죠. 그리고 정말 키를 분실해서 못 나오시는 분들도 있다 보니까 이것이 전체 채굴량의 70%가 된다는 거는 어마어마한 양이에요. 이 70%는 시장에 나올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30% 갖고 수요와 공급을 조절해야 되다 보니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성이 있다라고 분석하는 전문가들이 많이 있어요. 네. 예, 그런 면에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투자할 때 이런 부분 좀 보셔야 되는 거고 리스크를 볼 때는 이 반감기라는 것들이 선반영됐을지 아니면 반영되지 않았을지 그리고 4월에 있을 이제 미국에 있어서의 정례적이죠. 항상 4, 5월에는 보통 이제 조정인을 맞는 부분들이 오는 것이 엄청난 세금 기간이 도래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다.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투자 판단은 본인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누구도 된다 안 된다 해라 마라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본인의 책임인데 제도권에 계신 분들 중에는 사실 많이 없습니다. 비트코인에 투자를 정말 하셨다는 경제학자나 이 관계자들이 굉장히 드문데 그 이유가 도대체 이게 어떤 실체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나는 아직도 모르겠다 이런 분들 많거든요. 앞서 박사님 잠깐 언급하신 것처럼 코인은 수급이 펀더멘털이다.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박사님 진짜 이게 가치가 있는 거 맞아요? 그러니까 우선은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지난 마지막 우리가 비트코인이 성장했던 되게 화려했던 시절이 2021년이잖아요. 그때 이후에 이제 보셔야 될 것은 그 증권거래소 FTX의 사기 사건이라든지 여기에서 샘 뱅크만 프리드의 사기 사건으로 그렇죠. 연방 재판을 걸린다든지 뭐 테라 루나 사태도 있었고, 네, 테라 루나 사태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다오라든지 뭐 NFT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건전한 기술의 가능성들을 보여주려고 하는 세력도 있었지만 이 틈을 타 가지고 사기를 친다든지 불건전한 거래들을 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으면서 사실 요번에 지금 비트코인이 화랑인데도 불구하고 관련된 기술에 대한 논의들은 지금 거의가 없잖아요. 이걸 가지고 뭘 할 수 있다, 뭘 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없다라는 것은 기술에 대한 이 환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비트코인 가격에 대한 환호만 있다라는 것은 뭐냐면 비트코인이 보여줬어야만 하는 이미 벌써 20년이나 되는 이러한 크립토가 보여줬어만 해야 되는 기술적 성취가 거의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는 순수하게 투자 가치로서만 이걸 바라보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자리를 지금 대신하고 있는 건 AI인 거죠. AI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경제에 미치는 영향들을 입증하고 있고 우리가 일자리도 입증할 뿐만이 아니라 광고 시장의 어떤 폭증이라든지 업무의 효율성이라든지 생산성의 증대라든지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그 경제적 효과가 입증되고 있는 AI 같은 경우에 이걸
받쳐주고 있는 엔비디아의 주가가 올라간다든지 이런 그러니까 실물 경제에서의 영향력들을 가시성 있게 보여주는 것이 AI 기술이라고 한다라면 크립토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순수하게 투자 대상으로만 봐야만 하는 그 시기에 도달했다라는 것들이 요즘 많은 전문가들의 판단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입장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거의 종교적인 분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신봉자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제가 그분들에게 신앙을 뭐라고 할 생각은 실질적으로 없고요. 투자해서 수익을 보셨으니까요. 네네네. 그분들은. 그래서 네. 하지만 저는 투자 가치로서는 분명히 가치가 있다. 그러려면 이제 여러분들도 시청자분들도 청취자분들도 수요와 공급에 대해서 민감하셔야 된다는 거고 공급의 구조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특히 이것을 움직이는 시장은 한국의 투자자들도 개미 투자자들도 많지만 미국의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 작동하게 됐고 영국의 기관 투자자들이 작동하게 됐기 때문에 이 기관 투자자들의 행보를 잘 보셔야 되고 그리고 기관 투자자가 승인을 받고 나서 ETF를 만약에 비트코인 현물 ETF를 판매를 시작한다라면 이 판매량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부분들 수익률이 어떻게 되는지도 함께 보시면서 이제는 비트코인의 가격을 보셔야만 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요. 지금 상황이 이제는 가치 그 자체를 평가하거나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얘기는 쏙 들어간 것 같고 네.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호재도 있고 악재도 있습니다. 일단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해서 판단해야 되니까 현물 ETF 승인 이더리움도 네. 5월에 일단 결판이 네, 나잖아요. 네, 네, 그 캐시우드가 네. 아크 인베스트먼트 등이 이제 저희 이더리움 ETF도 승인해 주세요 신청을 해놓은 상황인데 비트코인 해줬는데 이더리움 안 해줄 못할 이유는 이유가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없죠. 특히 이제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2022년에 머징이라고 해서 지금 사실은 크립토가 가장 많이 비판받고 있는 것은 환경단체에게 많이 비판받고 있는 것은 유럽연합에서는 아직 그 비트코인에 대해서 비판적이에요. 영국은 별도이기 네. 때문에 너무 에너지를 많이 쓴다는 거예요. 전기요금 엄청나게 네, 그래서 나온다. 탄소 배출량이 많기 때문에 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유럽연합 같은 경우에는 승인할 일 없다라고 이제 선언까지 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악재로 작용하면서 사실 크립토의 겨울이 왔었던 건데요. 그러니까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그 부분을 해결을 좀 기술적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일반 노트북에서도 이제는 채굴을 할 수 있는 이런 상황까지 가면서 전기에 대한 수요량들, CO2 배출량들을 크게 줄였기 때문에 이더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이제 비트코인이 안정화가 된다라면은 충분히 저는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말하는 비트코인을 제외한 알트코인에서도 좀 이렇게 건실한 부분들, 이더라든지 솔라나라든지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벌써 상승하기 시작하고 그렇죠. 있거든요. 이더리움도 600만 원. 네. 이렇게 상승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도 여러분 보셔야 될 것들은 과거에는 이더를 가지고 뭘 할 수 있다. 솔라나를 가지고는 뭘 할 수 있고 비트코인 가지고는 뭘 할 수 있어서 이것이 갖고 있는 펀더멘탈이 갖고 있는 가치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꿈을 꾸면서 이 세상에 올 때는 이것의 가치가 높아지리라고 보셨던 시각에서 그 시각도 믿으신다라면 유지하시되 아까 제가 누차에 강조하는 것처럼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대한 정보 또한 이 시장의 수요와 공급은 비트코인에만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구조성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다양한 구조성에 대한 구조 데이터들을 함께 보시면서 비트코인에 대한 투자나 이더에 대한 투자도 결정하셔야 된다. 만약에 아크 같은 경우는 당연하게 워낙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 아크의 대표적인 이 방법이었고 어느 정도 지금까지 통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얼마나 나머지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 여기에 상품성들을 내놓을 수 있을 것인가. 특히 이제 이 정도의 규모로 ETF를 만들려고 하면 미국 정도의 투자은행, 인베스트먼트 뱅크 정도 외에는 또는 자산운용사 외에는 ETF는 자산운용사죠. 자산운용사들 정도의 돈을 갖고 있는 데는 사실 미국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네. 여기에서 미국이나 영국에서 어떠한 상품을 내놓는지를 보셔야 되고 그 상품의 수요 또한 함께 보셔야 될 거라고 봅니다. 저희 유튜브로 김학권님이 해주신 말씀도 맞습니다. 비트코인 한 2년 정도 바닥을 쳤다. 이게 테라 루나 사태 이후로 이른바 크립토 윈터라고 하던 가상자산 시장의 가격이 폭락했을 때 그때 당시 가격이 2천만 원대 초반까지 떨어졌었고요. 작년 상반기 가격이 3천만 원대 중반까지 갔었습니다. 그때 스탠다드 차타드 같은 곳들이 1억 5천만 원 간다 내년에라고 했을 때 그 리포트를 전 세계가 비웃었거든요. 근데 마지막으로 박사님, 이런 지금 스탠다드 차타드는 이제 3억이 뭐냐 4억까지 간다 막 이런 얘기도 해요. 여기만 그런 건 아니고 이렇게 펌프질하는 리포트들이 슬슬 나온단 말이에요. 네. 우려되는 점은 없습니까? 우려되죠. 왜냐하면 특히 이제 이런 부분을 그냥 사시면 되는데 여기 이제 레버리지를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아이고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네. 콜옵션이 지금 대단히 2011년 대단히 크립토가 열풍이 불었을 때 수준으로까지 지금 치솟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즉 레버리지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레버리지는 상승장이 무조건 지속돼야만
상당한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걸 누가 알아요? 네, 근데 이 조정이 올 수도 있는 거고 내가 하락을 하더라도 내가 견뎌내면서 언젠가는 다시 오르리라는 기대 속에서 같이 있는 거하고 이 콜옵션 분위기는 정말 다르다고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특히 젊으신 분들 콜옵션이나 레버리지는 비트코인에서는 조금은 거리감을 좀 두시는 것들이 특히 지금처럼 상승했을 때 저는 더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투자 가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투자 가치가 있다는 거하고 지금 투자에 접근하는 방식 자체가 계속해서 상승할 한 번도 쉬지 않고 상승할 것이라는 전제를 갖고 있을 때나 콜옵션 들어가는 거고 네. 레버리지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건 좀 다르다는 문제예요. 즉 플룩투에이션 그러니까 올라가고 내려가고 올라가고 내려지만 전체적인 경향성으로 우상향할 가능성은 전 매우 높다고 보지만 분명히 조정도 있을 것이고 내려가는 시기도 있을 거기 때문에 콜옵션의 시기가 잘못 설정되면 대단히 벌었던 돈을 다 그렇죠. 탕진할 뿐만 아니라 네. 정말 융자에서 받은 돈들 대출 받은 돈들도 다 날아갈 수 있다는 부분에서 매우 조심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그 시장을 보는 지표로 김치 프리미엄을 활용해 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2017년, 2018년에 김치 프리미엄 그러니까 국내에서는 코인이 더 비싸잖아요. 네. 사려는 사람 많은데 공급량이 적으니까 그때 김치 프리미엄이 58% 이렇게까지 올라갔었거든요. 그러니까 해외에서 살 때보다 58%더 줘야 산다는 얘기예요. 이게 한때는 2%, 1%대까지 내려가기도 했고 최근에 한 6%까지 가니까 요게 움직이는 상황도 면밀히 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을게요. 지금까지 미디어 스피어 강정수 박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